김태훈 파트너가 가지고 오신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앤 테마는 어떤 것일지 바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확인해 볼 돈 되는 섹터 테마는 바로 클린룸과 관련된 주식을 좀 봐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이제 미국에도 투자 많이 할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증설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게 클린룸이다. 얼마 전에 우리가 미국의 우리 노동자, 근로자분들 구금된 사태도 클린룸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지. 자, 파트너님, 클린룸 쪽 약간은 좀 생소하긴 해요. 네. 어떻게 좀 투자 전략 잡아야 될까요? 이 클린룸이라는 건 우리가 오랫동안 투자했던 분야인데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말 그대로 먼지 같은 것들이 있으면 반도체가 오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먼지를 관리해주기 위해서 이게 말 그대로 옛날에는 만존, 천존 하다 요즘엔 100존까지 갔습니다. 스퀘어미터당 먼지가 100개 이하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죠. 그리고 그 안에는 우주복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땀이 엄청납니다. 거기 직접 들어가 보시면. 그런데 그 클린룸을 반도체를 새롭게 라인을 깔고 새로 더 발전된, 진보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 라인을 깔 때 반드시 들어갈 게 클린룸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미국의 그 공장을 지으는 건 그 2차 전지 쪽은 드라이룸이라고 해서 이쪽은 습기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큼 공조 시설 속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장돼 있는 종목은 몇 개 안 되죠. 그런데 이 종목들이 대부분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또 LG엔솔이든 이런 반도체 클린룸이나 이런 그 드라이룸에 투자할 때 그 수익을 가져가는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이런 엔드 유저인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LG엔솔이 얼마만큼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대규모로 이 반도체 설비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공조시설 같은 것들, 이제 클린룸 같은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이 클린룸을 봐두셔야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는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클린룸을 설치해야 되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습기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드라이룸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된 이걸 클린룸, 드라이룸을 만드는데 관련된 장비라든지 관련된 이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그런 업체들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종목도 약간 생소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딱 떠오르는 종목들이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이 클린룸 보면 어떤 종목 좀 찾아봐야 될까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1위 업체인 신성이엔지입니다. 신성이엔지. 네, 신성이엔지는 아주 오랫동안 삼성전자랑 파트너십을 하면서 네네. 이 클린룸을 만들어 왔는데요. 삼성전자 용인 공장하고 삼성전자가 그 예전에 만들었던 공장에 들어가는 클린룸은 대부분 다 이 신성이엔지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택 공장도 1단계에 그 참여를 했고 2단계는 수주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2단계 공사가 들어가지 않음으로 해서 신성이엔지 실적이 나빴죠. 그래서 신성이엔지 주가가 많이 좀 하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성이엔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번에 삼성전자가 대규모로 이 D램 쪽에다가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 설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평택 2공장에 하게 됩니다. 그 평택 2공장 공사가 시작하는데 그 수요를 벌써 이미 신성이엔지가 수주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성이엔지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업에서 신성이엔지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수익을 보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국내 쪽에서는 어쨌든 삼성과의 생산 라인을 잘 가지고 있는,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 신성 ENG를 첫 번째로 꼽아주셨고요. 2개 정도 더 볼까요? 하나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외엔 K엔솔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K엔솔? 네, K엔솔 이름이 좀 생소하긴 한데 네. 이게 중간에 그 MVH 코리아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인수를 하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K엔솔로.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번에 그 조지아주 공장도 마찬가지죠. 네네. 해외에 나가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해외에 나간 공장에 같이 그 협력업체가 참여를 해서 공장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K엔솔이 그쪽에 실적을 많이 했죠. 국내에서는 신성이 많이 하고 해외에서는 K엔솔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그 클린룸 쪽에서는 양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K엔솔도 최근 들어서 꽤 괜찮게 하고 있고 특히나
이 업체는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신약 회사들, 제약사들하고도 같이 합니다. 제약사들도 이 공장 내에 이런 먼지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클린룸 시설 안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쪽에서는 특히나 이 KN솔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런 공조 쪽에 있는 업체들, 앞에 말씀드렸던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KN솔도 그렇고 이 실적들이 꽤 괜찮게 이제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아직은 이들 종목이 모두 출발점에 서 있다고 봐도 크게 뭐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쪽으로 가는 건 KN솔이 많이 가는군요. 같이 뭐 미국의 지금 뭐 삼성전자 테일러 팹 만드는 거 이런 것도 결국엔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업체들, 이 공장 만들어 함께 세팅하는 업체들 잘 봐야 된다라고 밑단으로 좀 의견들 많이 나오는데 KN솔도 저희가 잘 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성도 ENG라는 회사입니다. 성도 ENG? 성도 네. ENG라는 회사는 이 회사는 잘 모르실 겁니다. 이제 네네. 소형주로 알려져 있지만 이 회사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특수건설업을 하다가 왜냐면 엔지니어링 쪽을 많이 했습니다. 공장들 들어가서 플랜트 공사를 많이 해주고 근데 이제는 종합건설사가 됐고 네.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했던 KN솔처럼 해외에 나가서 이러한 공조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 ENG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특히 특화돼 있어서 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해서 새롭게 공장을 지을 때 거기에 따라가서 일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성도 ENG가 미국 쪽 수익이 최근 들어 실적을 많이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번에 조지아주 공장에서 그 사건이 터질 때 성도 ENG 주가가 뭐 좀 꺾이는 편이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런데 이 성도 ENG 같은 경우는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비자 문제가 해결되고 할 경우는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다시 또 이러한 사업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수혜를 볼 수 있고 이 업체도 이 클린룸 쪽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그 실적을 잘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개를 알려주셨어요. 세 종목을 알려주셨는데 국내 쪽에 삼성과 같이 좀 많이 하는 업체가 있고 해외 쪽으로 같이 나갈 때 같이 함께 시스템을 만들어줄 업체들로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탑픽을 좀 골라볼까요? 네. 국내 쪽이 좋을까요? 해외 쪽이 좋을까요? 역시 국내죠. 국내가 더 낫나요? 그리고 해외 쪽은 미국 쪽 공장이 굉장히 큰데요. 미국은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이 다시 재개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LG엔솔직에서 최소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분기 정도는 공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겠네요. 그런 면에서 실적이 좀 안 좋고요. 그런데 이 종목들 중에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 국내에 또 평택 2단계 공장 이미 벌써 수주를 해놓은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 그 용인 클러스터라고 이전 정부에서 용인 클러스터 갑자기 들고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중복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공사가 중단이 됐었죠. 그러면서 신성이엔지는 수주를 받아놓고도 공사를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2단계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성이엔지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죠. 최근 들어서 신성이엔지 주가가 꾸준히 한 30도, 40도 각도로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신성이엔지는 그것 외에도 태양광 쪽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쪽에서 요즘 아리백 투자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네네. 아리백 산단이라는 것도 있고 전국에 있는 그 야외에 있는 그 주차장 지붕에다가 태양광 공사를 짓고 있는 그런 법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 태양광 쪽에서 엄청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성이엔지가 이 태양광 쪽에서 실적도 나오고 있고 공조 쪽에서 또 기존에 주고객사인 삼성 쪽에 대량 그 수주가 나오면서 발주가 나오면서 또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성이엔지가 뭐 말 그대로 지금이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가격 전략도 그럼 잡아볼까요? 네, 일단은 그 매수가는 한 1,8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700원 좁게 제시해드리는데 전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가를 정했다고 해서 그 매수가 한 방에 사는 게 아닙니다. 네네. 항상 호가별로 나눠서 내가 뭐 1,000주를 살 수 있으면 100주씩 10번 나눠서 호가별로 나눠서 사는 것이 맞고 그러다가 말 그대로 손절매 가격에 간다면 앞에서 샀던 것 중에 그 숫자만큼 100개씩 다시 좀 손절매 치면서 아래로 손절매 가격 아래로 좀 매수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수 단가를 낮추고 매수 수량을 늘리는 이게 매수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런 목적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